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작합니다. 김은혜 기자, 오늘은 제주 중산간 지켜야 하는 이유 있어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에서 중산간이잖아요, 이 지역이. 네. 여기가 좀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좀 언론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사업 예정지 좀 관련해서 여기가 그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지역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네. 좀 난개발 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아, 애월읍 상가리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업 예정지가 돼 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제주도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사업 이름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하나그룹 계열사인 하나호텔앤드 리조트, 그러니까 뭐 하나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부지가 꽤 넓어요. 사업 부지가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1,479제곱미터 정도. 네. 그리고 건축 면적만 보면 14만 4천 제곱미터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콘도나 호텔 이런 이제 숙박 시설이 1,090실이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이제 문화 시설이나 아니면 운동 시설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착륙장 이런 게 이제 설립될 예정입니다.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숙박시설도 뭐 1,000여 객실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뭐 휴양 문화시설, 운동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장까지 웬만한 건 다 갖춘 걸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인허가가 난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뭐 인허가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 이제 지난달인 4월 26일에 제주도청에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이제 열렸어요. 여기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입지 검토 자문회의라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네. 의견을 묻는 그런 회의가 열렸고 이때 다뤄진 내용 바탕으로 이제 하나 측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제주도에 제출이 되면 그걸 제주도가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사업계획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인허가가 난 상황은 아니고 인허가를 내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네요. 이제야 사업계획서가 이제 작성이 돼서 쭉 그 과정의 거의 뭐 초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곳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시설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인허가 돼서 이거 사업을 실행하기까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지역은 어떤 거예요?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주도 면적의 30% 정도가 와, 이 지하수 자원 네. 특별 관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넓죠. 그리고 좀 위치상으로 보면은 해안가 지역은 의외로 일부에 속하고요. 네. 가장 많은 곳이 중산간 지역. 그러니까 한라산 제외하고 중산간 삥 둘러서 대부분이 이 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이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뭐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당연히 지하수 뭐 개발이나 이런 건 어렵고 네. 다른 개발 사업들 뭐 건물 짓거나 이런 것도 허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쪽에 중산간에 땅이 있어서 여기를 뭐 조그만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네네. 한다면 저 같은 개인은 거의 뭐 100%뭐 불허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땅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 자원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곳에 이제 뭐 상하수도 시설이나 못 들어오게 좀 관리를 하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가 사업 시행지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동안 좀 제주도가 꾸준히 밝힌 내용들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중산간 지역을 보호하겠다, 보호해야 네. 된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발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이 하나 측의 사업을 그냥 통과를 시킨다면 아마 이거 뭐 사업자 특혜 논란 아니냐 이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겠다. 제주도가 이런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제주도가 이제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00m 이상, 제주도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네.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제주도가 발표를 했는데 이때 담긴 내용이 제주도 해발고도 300m 이상은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해서 이제 지키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또 이게 참고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중산간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중산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이제 수립 기준안이 세워지고요. 네. 여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하반기 중에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올해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서 계속해서 좀 추적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 기준안은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확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중산간 지역의 이제 미래가 달린 것 같아요. 전망되는 게 있나요? 이제 지금까지 제주도가 밝힌 내용을 보면 뭐 보도자료나 아니면 관련된 문건들을 이렇게 쭉쭉 밝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중산간 지역 개발은 제한한다, 지켜야 된다. 네. 이런 태도를 계속 제주도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 태도만 보면은 이 계획도 좀 이 중산간 지역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고 이게 근데 이제 현실이랑 잘 맞물려서 제대로 될지는 또 우리가 감시를 해야 시민의 눈으로 감시를 해야 또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로도 보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 기회가 제주도의 진짜 본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예. 왜냐면은 이 개발 하나측의 사업을 제주도가 불허하냐 인허하냐 혹은 뭐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근거는 무엇으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속내가 무엇인지 네.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또 제주도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대형 건설사에서 이렇게 대형 복합 문화단지를 짓겠다고 하니까 개발을 위해서는 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중산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허가를 내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도정의 말이 정말인지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스스로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주 중산간을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다 아마 예상을 하시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기자 시선에서 그냥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일단 지하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중산간 개발이 지하수 오염 혹은 고갈 이거랑 정말 그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네, 그러니까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지역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이곳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중산간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지하수는 오염되고 네. 고갈되고 이거는 뭐 그럴 수도 당연히, 있다가 아니라 예. 필연적인 문제라서 예상되는 수순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중산간이 개발되면 제주의 홍수가 우려된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홍수 얘기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대가 높은데 이제 아스팔트가 이제 깔리게 되는 거잖아요. 중산간이니까. 네. 혹은 뭐 비닐하우스도 문제긴 해요.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이제 건물들 이런 게 생기면은 비가 이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흘러가야 네네.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이제 불투수층이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투수되지 못하고 이제 아스팔트 길 따라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지대는 그 폭우 때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는 이런 상황 때 한 번에 물을 다 들이닥치게 되니까 저지대는 홍수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사실 제주도에 뭐 그렇게 막 드물지 않게 그러니까 꽤 흔하게 매년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제주도는 이렇게 굉장히 물이 침수가 잘 돼서 웬만하면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우려된다는 거고 중산간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됐을 때 침수 피해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금방 이제 화북천 하류 사례를 언급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정이 이미 됐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맞죠? 제가 이게 대본에 있는 화북천 사료를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지금 아, 언급을 그렇군요. 해주셔서 네. 예, 너무 감사한데 네. 화북천 하류 사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화북천 모습이 지금 현재랑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화북천이 원래 두 갈래 길로 이렇게 갈라져서 바다로 쭉 이제 흐르는 게 원래 모습인데 지금은 한쪽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중계 펌프장을 제주도가 만드느라 네. 막아버린 건데 그러면서 화북천 하류 쪽에 이제 민가가 있는데 그쪽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꾸 침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가서 몇 번 취재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산간 지역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서 물길이 막혀버리면 당연히 아래쪽까지도 아래쪽은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렇죠. 네. 요거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이제 지하수 오염 문제만 생각했는데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수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 일대 개발 또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 측에서 사업 계획서 제출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가 좀 이렇게 대두가 될 텐데 그때 제주도가 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좀 도민의 시선으로 뭐 기자도 그렇고 예. 좀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조건 뭐 개발이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도민의 안전이나 어떤 제주도의 자원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안전 문제, 네. 여기 재해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로 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 고갈 그리고 폭넓게 홍수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이제 유념하면서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어쨌든 이제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